자, 이어서 물체 인식을 위한 모델 등록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처리에서 회전 변화이라든지 대칭 변화 이런 것들, 흑백으로 바꾸는 것들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도 한 10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과감하게 뛰어넘고 15주 강의에서 벌써 이제 10주 강의잖아요. 그죠? 10번 강의를 거쳤고 15주째는 아무래도 이제 시험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번을 포함해서 한 5개 정도 남는데, 한 2~3개를 바쳐가지고 물체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체 인식이 사실은 머신 비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체 인식을 그 상업용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제 할 수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오픈CV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오픈CV에 있는 기본적인 이제 물체인식 기능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등록하고 그런 부분을 서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요 오픈CV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파일 열기, 닫기, 등록하는 것들은 별로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고, 머신 비전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 깊게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특화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제가 강의하는 이런 부분은 오픈CV를 가지고 이렇게, 물체 인식을 위한 모델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사전 처리 관련해서는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물체 인식 그 자체의 알고리즘을 돌리는 것, 또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파이썬은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C#이라든지 C++ 방식으로 실제로 현장에서는 프로그래밍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신 비전 기법 중에서 자동화의 그죠? 우린 자동화과니까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물체 위치인식,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제품에 여기에 볼트를 이렇게 박아야 돼요. 로보트가 요렇게 있습니다. 업체에서 이렇게 해준 프로젝트인데 드라이브를 이렇게 달고 있죠. 이렇게 이제 컨베이어를 타고 쭉 이렇게 물건이 흘러 들어오면, 그죠? 흘러 들어오면 이 컨베이어의 특성상 물건의 위치가 약간씩 흔들립니다. 약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티칭을 여기 정확하게 했는데 구멍이 상당히 작잖아요. 그죠? M5 볼트만 해도 파이 5.5인데 머리 크기가 많아봐야 10mm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1cm 안에 로봇 좌표를 정확하게 이제 정해야 되니까 작업 위치를, 그죠? 드라이버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드라이버를 여기에 딱 갖다 대는 거는 여러분들 군대 가서 그 0점 조준하고 총을 쏴봤겠지만 정확하게 타겟에 총알을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티칭을 할 때 정확하게 이제 요 위치에 체계를 하겠다고 티칭을 해도 이 전체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요리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요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XY 좌표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야 되니까 요 크기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경우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카메라를 많이 달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위치의 편차를 계산을 해 가지고, 그죠? 계산을 해 가지고 위치 편차가 요만큼 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했으면 x 델타 x 하고 여기 델타 y만큼 거리가 움직였으니까, 그죠? 로봇 위치도 그만큼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로봇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비전은 상업용에서 로봇 활용할 때는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머신비전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한 거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그 C++ 뭐 처음 C#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C#이 뭔지 어떻게 구성하는지 콘솔하고 그죠? 별로 깊이 안 했지만은 콘솔 프로그램하고 바로 넘어가지고 윈도우 폼 앱을 만드는 걸 했죠, 그죠? 요 폼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요 기능에다가 다시 그죠?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오픈CV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집어넣어서 파일 열기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뭐 전체로서 뭐 이렇게 회전 대칭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여 가지 되는데 제가 다 생략했어요. 2017년도에 했는데 지금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뭐 흑백 사진 바꾸기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이 다 전처리입니다. 이런 거 거쳐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물체 인식에 관한 거죠. 물체 인식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법 템플릿 매칭이라고 보통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15년 전에는 많이 사용하던 기능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조금 더 개선된 기능들이 나와서 그 개선된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인데 뭐 예전에 사용하던 템플릿 매칭 기법도 뭐 그대로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요게 그 물체가 약간 회전을 일정 각도 이상 회전을 해버리면 찾지를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회전에도 강한 기법들이 나옵니다. 뭐 기하학적 패턴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는 방법들은 기하학적 패턴 매칭이 아니고 이제 오토 콜레이션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론을 사용을 해서 패턴 매칭을 하는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법을 사용을 해서 머신비전을 수행하는 것이 오픈CV에 간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머신비전의 기본적인 개념을 전달을 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뭐 교과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물체 인식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알고리즘만 딱 소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워요. 오픈CV를 현실에 적용하려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물체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사진을 잘라서 등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C샵이라든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모델 등록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소개하고 있는 화면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동영상은 거의 본 적이 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는 그렇게 흔하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델 등록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선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메뉴판에 물체 인식 여기 식자가 빠졌는데 식자 포함해서 그죠? 물체 인식 글자 중 식자가 빠졌죠, 그죠? 학생들은 메뉴 입력할 때 글자 입력 끝내고 반드시 엔터키 치세요, 그죠? 안 그러면 이렇게 좀 글자가 깨져 나옵니다. 야, 물체 인식 쓰고 이제 물체 인식 위치 인식 1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 화살표가 옆으로 하나 있잖아요, 그죠? 부메뉴, 서브메뉴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는 이벤트 처리를 안 한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그죠? 더블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메뉴를 클릭을 해가지고 모델 등록, 모델 검축 이렇게 두 개 좀 메뉴를 넣어주세요. 모델 등록하고 모델 검축 두 개를 넣어주시면 요거에 대해서 10강, 뭐 11강이나 12강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 물체인식 쪽은 사실 머신비전 이 강좌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요 앞에 요것들은 그냥 뭐 앞에 요거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기술들이죠.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명을 제가 좀 반복적으로 좀 두세 번 드리겠는데 두세 번까지는 안 되고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15강인데
한 주 빼고 5주 남았는데 카메라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조명에 대한 설명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봇이라든지 PLC 쪽에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4, 5주는 너무 한 달은 너무 공부를 해야 되는 좀 부분들인데 이게 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좌 이름을 머신비전이라고 붙인 이유가 영상처리라고 안 붙이고 머신비전은 뭡니까? 머신비전. 머신은 기계잖아요. 그죠? 기계의 눈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상업용 그러니까 그 산업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해가지고 전제 조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머신비전이라 붙였어요. 상업용은 다 머신비전이라 하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영상처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상처리. 영상처리는 뭐 머신비전뿐만 아니라 기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포토샵 아니면 요즘 휴대폰에서 뽀샵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뽀샵 기능이 다 이 영상처리 기능입니다. 뭘 가지고 하느냐? 이 오픈CV 가지고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오픈CV 요거는 버전이 저는 이제 PC 버전을 쓰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쓸 수 있는 안드로이드가 리눅스니까 그죠? 리눅스 버전에서 쓸 수 있는 그 인베디드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면 어떻게 됩니까? 휴대폰에서 뽀샵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능들이 그런 기능들이고 물체인식은 그런 뽀샵 기능에다가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 기능, AI 기능을 추가를 했다 보면 됩니다. 요거는 약간 좀 영상처리의 분야에서도 영상처리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하이 레벨에 속합니다. 하이 레벨.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뭐 영상 이해, 영상 해석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씬 언더스탠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 용어 자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사실은 뭐 대학원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이 영상 처리는 내용이 AI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적 컴퓨터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학문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 생활에서 그 엔지니어로서 현장 엔지니어로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C샵으로 이제 GUI를 제작을 하는 기법 그리고 이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이벤트 핸들러에 이벤트 처리 함수에다 붙이는 기법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죠? 지금 원격 강의가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무료인 오픈CV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오픈CV 말고 상업용 라이브러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쓰면 아니 요 상업용 라이브러리는 가격은 비싼데 한 400만원씩 합니다. 한 카피에. 요 상업용 라이브러리는 오픈CV보다 쓰기가 좀 편해요. 처음에는 좀 달라 보이는데 자꾸 쓰다 보면 별 내용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능이 높아요. 오픈CV보다는 기능이 훨씬 높습니다. 오픈CV는 사실은 그 기능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합 기술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CV는 연구소에서 많이 쓰죠. 유명 대학원에서 많이 씁니다. 그에 비해서 상업용 라이브러리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현장에는 그 비주얼 C샵이나 뭐 베이직을 사용을 해서 화면을 만들고 상업용 라이브러리를 이벤트 핸들러에 붙이는 기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대구 성서공단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현장에서는 사실 뭐 학력이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기법만 잘 알면 그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이 길어졌는데 물체인식 탭에 물체인식 위치인식 1을 집어넣고 모델 등록, 모델 검축이라는 서브 메뉴를 집어넣고 모델 등록만 오늘 해보겠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 그죠? 이렇게 이벤트 처리 함수 모델 등록이 만들어집니다.
모델 등록 메뉴를 클릭을 해서 모델 등록 이벤트 처리 함수 하나를 자 만들어 봅시다. 빈칸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빈칸이 이렇게 생긴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다 작성한 내용인데, 자, 모델 등록 버튼을 누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위와 같이 이렇게 ROI 셀렉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윈도우 창이 이렇게 이쁘게 하나 나타나면서 지금 과일 바구니에 있는 과일의 모양이 ROI 셀렉터 윈도우 창에도 이렇게 똑같이 뜹니다. 이렇게 ROI를 선택하는 윈도우 창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 내가 이 빨간 사과를 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얘를 그 새로 들어오는 사진에서 빨간 사과를 찾고 싶다. 여기 약간 좀 이제 지능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법들이 AI 기능하고 결부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모델 등록은 내가 관심 영역을 빨간 사과라고 생각하면 빨간 사과를 딱 잘라가지고 저장을 하는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딱 한 줄이죠. 렉트는 렉탱글 사각형이라는 얘기죠, 그죠? 사각형. 오픈 CV 타입의 사각형 클래스에 객체 렉트를 만든 다음에 cv2.select ROI는 관심 영역이라는 뜻이죠. ROI가 뭐냐? 여기서 잠깐 일어났죠, 그죠? ROI란 region of interest, 관심 영역, 이 말이죠, 그죠? 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region of interest R하고 O하고 I를 따서, 그죠? 첫 글자를 따서 ROI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영역, 이런 뜻입니다. 뭐 사전에서, 그죠? 나 이거 그러면서 이거 좀 지웁시다. 여기 ROI 셀렉터 창에서, 그죠? 요 그림 보여서 나는 요 사과가 관심 있는데, 다음 사진, 약간 좀 다른 사진이 들어오면 요 사과, 빨간 사과 찾겠어. 요걸 관심 영역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이 ROI 셀렉터의 창 안에 마우스를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이제 사각형 그리는 기법,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기법입니다. 딴 데서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조사를 해 보시고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많이 찾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이런 기법들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상업적 제품에 연결되기도 하는 기본 기술들인데 이런 기법들이 잘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머신비전을 상업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기법들은 상업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학문적으로는 그다지 이제 뭐 별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을 좀 합니다. 머신비전 자체가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 좀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관심이 많고 이런 이제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진짜 현장에서는 이런 기술이 없으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 내가 이 빨강 사과를 그림 속에서 찾고 싶은 거죠, 그죠? 얘를 찾고 싶을 때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사각형으로. 나의 관심 영역으로 설정한다. 마우스로 여기 딱 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요. 제가 그렇게 프로그램 짜놨습니다. 이 사과 영역을 잘라낸다. 이 사과 영역을 잘라내는 기술, 요게 모델 등록입니다.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걸 모델이라고 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 그래서 모델 선택 1단계는 관심 영역을 마우스로 선택하고, 그죠?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것까지입니다. 자, 지금 잘라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라낸 다음에 엔터를 치니까, 그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빨강 사과 주위 ROI를 마우스로 그려가지고, 그죠? 내가 이 사과를 그리면서 찾고자 하는 것임을 어디에다 얘기해 줍니까? 컴퓨터에다 얘기를 해주면 컴퓨터가 알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ROI를 정의를 우선 하고 이걸 이름을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상업용어로 부르는 이름들인데 외국 제품들이 이제 모델이라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모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모델을 새로운 영상에서 찾고자 한다. 새로운 영상이 이렇게 이제 지금 똑같은 영상도 됐지만 보통 이제 조금 다른 영상을 갖다 내놓고 빨강 사과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모델하고 같은 사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체를 선택을 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화면에 한 번 더 비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력창에다가 내가 선택한 모델이 요거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비춰줍니다. 그러면 저 원본 영상에도 제가 이거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부분에도 뭐 모양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뭐 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출력을 한다는 얘기는 저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보는 순대로 잘 한번 보십시오. 1번 마우스로 이제 사각형 그렸습니다. 안에 빨강 사각형 영역이 잘려져 가지고 딱 잘라 가지고 여기로 들어온 거죠, 그죠? 이번에 나타났죠. 그리고 요 테두리가 그대로 여기에 까만 색깔로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요게 이제 영상 등록, 모델 등록입니다. 모델 등록, 모델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 기법들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파악을 하고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러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최종 결과죠, 그죠? 영상에서 모델을 검출한 결과입니다. 자, 요게 ROI 셀렉터잖아요, 요 창이, 그죠? 원본 사진에서 모델, 이게 관심 영역이 모델이죠, 그죠? 하고 싶은 영상. 지금은 빨간 사과잖아요. 빨간 사과를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죠? 해가지고 여기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원본 사진에서 잘라낸 모델 영상이죠. 내가 갖고 싶은 빨간 사과죠, 그죠? 얘가 이제 새로 들어온 사진, 새로 찍은 사진에 어디에 있냐? 사진에서 모델을 탐색을 해가지고 이 빨강 사과, 등록된 이 빨강 사과가 이 원본 영상하고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십자선은 안 그렸는데 여기 위치 어디에 있는지를 검출한 결과를 사각형 박스로 그려낸 모양이 요겁니다. 결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창이 여기가 다른데 요거는 select ROI라고 하는 함수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창입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창이죠. 이건 제가 만든 창입니다. 원래 이제 요 창과 요 창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뭐 이렇게 ROI select를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번에 ROI select 없이 마우스로도 요 창에서 그려가지고도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제가 오늘 그거 짠다고 시간 많이 보냈는데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소개를 해야 될지 좀 파악이 좀 잘 안 됩니다. 문신비전 기초편 말고 실무 강좌도 약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할지 그쪽으로 올릴지는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ROI 셀렉터만 해도 충분히 기능을 얻을 수가 있고 ROI 셀렉터 자체는 이 select ROI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오픈CV 버전 2에 함수로서 내장 함수로서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편하죠. 편한데 마우스로 제가 이렇게 원본창에 이렇게 그리는 기법들은 함수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난이도가 좀 높죠. 그 기법을 쓸 수도 있고 ROI 셀렉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걸 하셔도 된다. 기본적으로 ROI 셀렉트 한 줄이면 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에서 모델을 탐색해서 검출한 결과를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 들어온 사진에서 그죠? 사고가 어디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